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촬영하는 날짜가 21년 3월 27일이거든요. 약 한 4일 정도 모자란 한 달을 거의 채웠어요. 그래서 아직 수익 정산은 제가 완전히 3월이 지나고 나서 월급처럼 받은 다음에 정산을 하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 편을 찍지 않았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이 쿠팡 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전날이죠. 오늘이 3월 27일. 제가 26일 날 370건을 했습니다. 심야에 135건, 주간에 230건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루에 370건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 뭐 할만하다, 군생활보다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택배라는 일이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지 않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주간에 일을 하고 나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택배업에서 종사하셨던 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매우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편을 촬영을 합니다. 제 쿠팡 플렉스 일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새벽에 일을 했을 때는 비닐류가 많았어요.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지. 심지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상점들도 문을 다 일찍 닫고, 새벽에는 사람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되게 많이 편해요, 솔직히. 그리고 주차의 어떤 제약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딱 가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거는 주간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부피가 커요. 제 차가 일단은 저는 승용차잖아요. 카니발이나 어떤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차가 아니라 무거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큰 거를 넣는 건 상당히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간과를 하고 230개 다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했던 게, 새벽에는 제 차에 150개를 실어도 차가 남아요. 왜냐면 비닐류가 많고 박스도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230개? 아 그래, 뭐 내 차 정도에도 한 두 번이면은 한 번 갔다가 와서 한 번 또 싣고 한 번 더 갔다 오면 두 번 정도면 끝내겠거니 했는데, 와, 캠프에 도착했는데 뭐 제품 하나가 내 몸뚱아리보다 커. 이거를 차에다 실어봐야 몇 개나 싣겠어요. 그걸 실어서 이제 배송지로 갔습니다. 사실 송파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불릴 수 있는 몇 군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천동 지역인데, 길이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많아서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길들이 많습니다. 내비는 그 길로 안내를 하는데, 그 길을 진입하는 순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를 쫙 대놔서 그 길을 사용할 수 없는 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길도 많고, 내비를 찍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길도 많고, 일방통행도 많고요. 상당히 길이 좁아요. 옛날 집들이 많아서 이제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딱 가면 어두워요. 그래도 빌라를 가면 자동 센서 등이 있어갖고 내가 탁 들어가는 순간 불이 켜지면서 여기가 몇 톤지 다 호실도 문 앞에 써 있고. 그런데 그쪽 동네는 정말 옛날에 살던 그런 주택들이 많아서 호수가 안 써 있는 집들도 많고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01호 다음엔 102호이잖아요. 102호 다음엔 103호잖아요. 근데 다 올라갔는데 101호가 없어. 난 101호 가야 되는데 바로 102호가 튀어나와. 그러면 좌측 아니면 우측에 101호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 건물에 102호밖에 없는 거야. 와, 그 건물을 그냥 빙빙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뒤편에 101호가 있고, 혹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제가 제대로 집원을 찾아갔는데 호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옆집에 들어가 봤어요. 주택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옆집에 들어갔더니, 그 옆집으로 정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 허물어진 벽으로 통과하니까 내가 원래 가야 되는 집에 1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집원으로 돼 있던 집에는 그 1호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이런 집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뭐 마천동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이 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걸 알겠지만, 이제 처음 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집 하나에 물건을 하나 넣으러 가는데 5분 10분씩 낭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체가 되고 제대로 된 배송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동네에서 이제 제가 230개를 들고 갔죠. 처음에는 110개 정도를 차에다 싣고 갔어요. 다 배송하는데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캠프가 이제 복정동에 있으니까 복정동에서 마천동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
포함하면 한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물건을 다 스캔해서 내 차에 다시 적재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110개를 배송하는데 약 5시간 조금 안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다시 또 캠프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5시간이라고 칠게요. 5시간 만에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복귀를 탁 했는데 남은 물건들은 더 큰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회전 때 60개밖에 못 실었어요, 차에. 가득 진짜 꾸역꾸역 채웠는데 60개를 실으면 이게 다 무거워요. 막 물, 뭐 음료수 이런 거 위주라서 막 생수 있잖아요. 막 6개 들어있는 거, 다 합치면 20kg 막 되는 거. 그런 것들만 잔뜩 채우니까 차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차가 묵직해진 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 무거워집니다. 근데 심지어 사실 저는 차가 어떤 차가 무슨 용도냐 이런 거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차가 택배용은 아니잖아요. 차가 묵직한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과 얼마 전에 타이어가 한번 찢어져가지고 타이어를 갈았잖아요. 또 여기서 서스펜션이 나가버리면, 타이어야 그래도 수십만 원이면 되지만 서스펜션은 일단 최소 몇백이고 제속은 몇 천까지도 나갈 수 있는 항목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택배 하루에 고작 한 5만 원, 10만 원 벌겠다고 서스펜션을 낭비해가면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컨텐츠가 중요하다 해도 제가 아직 수익이 나는 유튜버가 아닌데, 유튜버라고 불리기도 창피한 수준인데 서스펜션 나가버리면 감당이 안 되죠. 차의 속도도 못 내요. 차를 빨리 운전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60개를 돌리고 다시 캠프에 복귀했더니 10시. 나머지 물건을 또 싣고 갔는데 제가 230개를 돌리는데 거의 12시간이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새벽에 135개 돌리는데 한 5시간 걸렸나? 그래가지고 그날만 한 18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내가 경고망동했구나. 내가 새벽에 일이 쉽다고, 택배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택배를 원래 정상적으로 하셨던, 그러니까 주간에 정말 막 크고 작은 것 전부 다 옮기시는 이 원래 택배 전업 종사자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허리 아작나고요, 무릎 아프고요. 보통 이제 택배를 주문하시는, 저도 택배를 그동안 구매했던 고객으로서 물 뭐 한 통 이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한 번 시키면 잔뜩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갖다 주려고 물을 2리터짜리 6개면 12kg인데 그 12kg짜리들이 그걸 한 팩이라고 치면 그걸 막 3개 4씩 시켜버려요. 그리고 빌라, 근데 막 높은 빌라는 6층까지 있어요. 뭐 집주인 세대가 보통 꼭대기 사는데, 와, 그 12kg짜리 막 3개 들고 30, 그럼 거의 40kg 육박한데, 40kg? 거기다가 이제 다른 물건까지 합쳐 40kg 들고 6층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리 펌핑 제대로 오고요. 한번 올라갈 때 내려오면 갈증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은 막 음료수 원샷 때리고 이게 택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심야에서 제가 편하게 일을 해가지고 좀 택배 일을 편하다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 하시는 분들이 시위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과거에 그 택배 기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할 때 애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단가만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단가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다지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수익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능하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 플렉서기 때문에 기름값 내가 내야 되지. 그리고 아직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저 차가 이제 감가가 조금 더 될 거 아니에요, 마모가.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타이어 한번 찢었기 때문에 큰 돈이 한번 들어갔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치면, 물론 저처럼 택배 일을 하는데 벤츠를 사가지고 택배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합치면 그렇게 재밌는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택배 일이 쉬운 게 아니었다, 주간 해보니 오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본업으로 하기에는 어떨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플렉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래 본업이 있고 쉬는 날 혹은 심심한 날, 아니면 체력이 좀 남는 날 운동 삼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뛰어다녀요.
일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동을 겸사겸사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유산소 운동 플러스 물론 다리 운동이지만 계단을 막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하체 운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돼요. 운동 겸 돈도 벌 겸 재미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려요.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뛰어다니거든요. 일부러 막 아까 제가 30km 말씀드리고 막 펌핑 온다 했지만 저는 그걸 들고 계단을 막 2개씩 밟으면서 뛰어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느끼는 체력 소모는 크지만 저는 그게 업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뛰어다니는 거지 누가 뛰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이 좀 빨리 끝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게임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승부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370개를 하는 게 더 한 10개만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약간 욕심들이 생겨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플렉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쪼개서 받았지만 하루에 235개를 다 했어요. 어쨌든 한 번 물량을 받을 때는 약간 초보자분들은 30개에서 50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 되신 분들은 한 70개,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개 이상 이렇게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실 때 그래도 심야지만 한 번 주실 때 한 150개까지 주시더라고요, 최대. 그 정도 받아서 하면은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약간의 욕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배송을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건 승부욕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게임 설정이 잘 돼 있다. 다음 편 정도면 제가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일한 거에 대한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순이나 돼야 한 달치 일한 거에 대한 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아마 한 달 일하니까 이 정도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으면 이 다음 편은 쿠팡 플렉서 한 달 열심히 하면 얼마 버나 편으로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택배업이 쉽지 않다라는 걸로 오늘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